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비밀의 방입니다. 이 영국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면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라고 있는데요. 조양호 회장도 자택에 비밀의 방이 2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조양호 해리포터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똑같다. 이런 조롱 섞인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9시간의 압수수색을 마쳤죠. 예, 어저께 관세청이 조현민 씨가 살고 있는 평창동 자택, 그러니까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까 아버지 조양호 씨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의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에 이 한진 직원들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평창동 집에 비밀 금고가 있다. 사실 이 비밀의 방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나폴리에 가보면요, 그 비밀의 방 백화점이라고 유명한 이 비밀의 방이 있어요. 그것이 네. 비밀의 방의 원전인데, 고대 로마에서 폼페이 화산 폭발이 생겼을 때 거기에 이상한 물건들, 그것을 나폴리 박물관의 비밀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숨겨놓게 이르렀는데, 자, 이 한진가의 비밀의 방 안에는 뭐가 있을까? 관세청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추측건데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 그리고 값진 물건들이 절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관세를 물고 오지 않았다. 현재 지금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탈세를 했다라는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비밀의 방에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관 일각에서는 한진 직원들 입장에서는 세관과 한진 대한항공이 그동안에 짬짬이가 돼서 같이 연루되어 왔었기 때문에 과연 관세청이 하는 이 조사가 얼마나 밀수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왜 검찰로 넘기지 않고 관세청은 지지부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원성 섞인 비난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삼바의 추락입니다. 춤 삼바가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줄임말인데요. 어제 분식회계 논란에 17% 이상 급락을 하면서 시총이 5조 6천억 원 증발했어요. 예, 증권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하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것이 이 별명이 삼바입니다. 삼바 하면 브라질에서 추는 춤이죠. 예. 그래서 신나는 주가가 고고 상승 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바라는 이름을 즐겨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삼바가 무려 17%나 추락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회계 조작, 금융감독원이 회계 조작 사실을 터뜨리면서 회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조작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거래 정지,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무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의 조작 혐의 금액이 4조 5천억 원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면 거래 정지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삼바 측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억울하다, 우리는 회계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4조 5천억 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것은 현재 회계 이 처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그것이 회계법인들도 다 보정을 해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정권이 바뀌기 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로 드러났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거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이고 규정을 많이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사후 처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 또한 높습니다. 네, 시가총액 6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가 13억 인구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한다고 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는데, 자 박사님, 옛날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번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마트가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이마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슈퍼 체인이죠. 90년대 중국에 가서 초기에는 잘 하다가 사실 크게 망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보다도 먼저 들어가서 중국에서 철저히 실패를 했었죠. 과거에 이 망하게 된 이유는 이마트가 중국에 들어가서 직접 매장을 관리하면서 매장을 장악하면서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국수주의와 민족주의에 젖어 있는 중국 소비자들이 특히 한국 알기를 좀 우습게 아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마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죠. 거기다가 뭐 사드 보복 등등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마트 입장에서는, 정용진 회장 입장에서는 중국 하면 신물이 날만도 한데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 들어가 있는 해외 글로벌 체인들에게 PB 상품이라든지 상품을 납품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통계가 우리나라의 중국이 이제 수출 시장 1위로서 끝났다. 네. 사드 보복 이후에 오히려 동남아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데는 무지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한꺼번에 떠나게 되면 그 또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은 13억, 14억 인구를 가진 소비 대국, 인구 대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교도소, 구치소에서 풀려 나온 지 벌써 3번째 이제 해외 행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중국 선전, 광둥성 선전으로 갔죠. 거기가 중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인데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와 해서 합작 또는 투자 이런 계획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아무튼 중국 시장은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버릴 수도 없는 불가근 불가운의 시장으로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마트의 중국 도전 또 한 번 도전을 하는데 이번엔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네 번째 뉴스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저승세계 재벌 총수입니다. 공정위가 이미 별세한 고인을 그룹 총수로 발표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즘 워낙 막강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승세계의 재벌 총수도 다 체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자, 어저께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의 총수를 구태회 씨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태회 씨가 누굽니까? 구태회 씨는 지금 LG가를 일으킨 구인혜 씨의 바로 아랫 동생으로서 한국 재계의 큰 인물입니다.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됐고요. 국회의원 6선 의원을 했고 한국의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재계를 장악하고 문제점, 불공정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태회 씨가 사망한 사실도 모른다? 이게 도대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LS그룹은 구태회 씨의 아들인 구자홍 씨가 재계 총수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저승세계 총수님으로 계시는 분을 끌어온다. 물론 단순한 실수겠죠. 그러나 실수를 한 번 하면 진짜 실수지만 2번 하면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3번 이상 하면 공범자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전에는 SK SK케미칼을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회사로 검찰에 고발했죠. 그런데 이미 그 회사는 SK디스커버리로 바뀌어져 있었거든요. 엉뚱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해서 공권력에 어떤 혼선을 주질 않냐. 더더군다나 지금 이 대기업, 기업 집단에서 대기업 총수가 누구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 행위에서도 그렇고 정부 규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구태회와 구자홍을 헷갈렸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저께는 또 그 유진그룹도 그 바지 총장과 바지 사장과 재계 총수를 헷갈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개혁의 앞장을 서면서 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고치려면 본인의 사소한 실수 이거 있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3번씩 이상이 실수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국민들은 공정위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고인을 총수로 발표하는 공정의 황당한 실수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금통위의 변신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으로 여성 후보가 추천이 됐습니다. 만약에 금통위원이 된다면 2번째 여성 위원인데요. 자, 박사님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금통위 하면 우선 좀 딱딱해요. 예. 금융이 딱딱한 데다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이름도 어렵고요. 여기에 그동안에 금통위원이 되려면 한 가지 정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상대를 나와야 되고 한국은행 출신이나 재무부 출신이어야 된다. 자기들끼리 그동안에 이 밀실에서 금융정책을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런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통위가 서울대 상대 한국은행 출신, 재무부 출신이 아닌 아주 참신한 인물을 새 금통위원으로 추천을 했어요. 예. 임지원 씨라는 분인데요. JP 모간, 미국의 IB 은행으로 상당히 유명한 것이도 이분은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나와서 IB 은행의 수석 본부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외국계 은행의 사람들을 금통위원 시키면 우리나라에 금융 주권을 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소화병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오히려 세계로 나아가야 되고 외국인 신분이라도 금통위원을 뽑아서 외국 금융기관도 장악을 해야 되는 이를테면 네. 엘리엇 같은 경우에 공격에 보다 과학적으로 막기 위해서도 국제 금융시장을 아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 거기다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또 이승남 전 한국은행 이사에 이어서 2번째로 여성이 들어왔는데 이제 금통위도 시장을 열어야 되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해왔다면 누구든지 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통위원회 임지원 씨 선임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10년 만에 2번째 여성 금통위원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입니다. 비밀의 방, 삼바의 추락, 미워도 다시 한번, 저승세계 재벌 총수, 금통위의 변신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